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또 어떤 내용들 살펴봐야 될지 김권진 사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는 시장 얘기 꺼내봤습니다. G2 갈등에 주저앉은 한국 증시 앞으로의 전망은 해서 증권가에서 조금 높으신 분들 의견들을 저희가 다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좀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으세요. 더 떨어지기 어렵다. 파국은 아니야. 주말 지날 때까진 관망하자. 혹은 미중 무역 분쟁은 너무 오래된 재료니까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 저희 방송 자주 나오셨죠. 코스피 조정 시점 빨라지고 낙폭 깊어질 것이라며 이 6분 중에서는 가장 조금 보수적으로 의견을 내셨습니다. 근데 지금 괜히 제가 불안하고 겁을 많이 먹어서일까요? 앞에 이 5분에 괜찮을 거야, 지켜보자라는 의견보다 낙폭이 깊어질 것 같아. 이런 불안감 쪽에 더 마음이 동하기도 하기는 해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은 좀 많이 불안해하고 있을 텐데요. 김권진 차장님은 어느 쪽에 의견 주십니까? 저도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지만 네. 우선은 조금 깨져 있는 모습을 보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딱 한 단적으로 현금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아주 불확실한 이런 시장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은 그나마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선물을 지금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으면서 좀 잡아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 변동성이 생각보다 좀 커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관망해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 5년 내에 계속해서 지금 현재 코스트페이 밸류로 하면 퍼밸류로 하면 몇 배 정도에 계속해서 있었다면요. 한 9.8배 이 정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코스피를 환원을 해보면 얼마까지 떨어져도 되냐면요. 1950까지는 떨어져도 우리나라의 이익 밸류로는 큰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물론 PBR 밸류로는 거의 위로 올라와 있는 게 맞지만 PER 밸류로는 조금 더 내려가도 자, 우리 1950. 밸류에이션이 조금 지금 너무 비싼 거였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이익단이 바뀌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이익 밸류는 사실은 조금 불확실성 그리고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낮춰지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장을 보면서 매도 포지션 잡기보다는 신규 포지션에 좀 신중해야 되는 시점 정도로만 인식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매도 포지션으로 지금 잡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선은 제가 1차적으로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를 했을 겁니다. 2130선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라고 했는데 어제 한 방에 그걸 깨버렸다라는 네.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 라인이 깨져버리면 좀 한 단계 더 아랫단까지 여러분 좀 열어놓으시고 대응하실 게 맞고요. 지금 기술적으로도 완전히 다 깨져 있는 상태니까 굳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내가 해줄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서는 의미가 없고요.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와거나 어떻게 보면 FOMC 쪽이 다시 한번 6월달 열리는 이쪽이 아마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을 만한 이런 이슈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권진 차장님의 밝음도 지금 시장에는 위로가 되지 않는 일단 좀 보수적인 의견을 건네주셨습니다. 저희 조심하면서 들여다볼게요. 시장의 또 다른 종목들 이슈 들여다보면요.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가라앉힌 데는 이 이슈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일에 발사체를 쐈다라는 얘기. 그때만 해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발사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놨었는데 이번에 9일에 새롭게 뭘 쐈죠. 근데 그게 탄도미사일이었다라고 미국에서 이야기를 꺼내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는 심각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의 금지 결의 위반 사항이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 아무도 행복하지 않을 걸이라고 트윗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 때문일까요? 오늘 식량 지원한다라는 얘기에 급등했었던 경농과 조비가 출발할 때 하락하며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 기사에도 있다시피
북한의 식량 지원 물 건너가나 이렇게 오늘 또 만나서 뭘 한다고 하잖아요. 워킹그룹 의제 식량에서 미사일로 바뀔 것이다라고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 일단 하락이에요. 뭐 그때 당시에 상승할 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이거는 단기적으로 그냥 보자라고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이슈다. 분명히 안 좋은 이슈다. 그렇지만 이게 끝나는 이슈는 또 아니다라는 거. 미사일 계속해서 쏘고 있는 이유 뭘까요? 결국은 하노이 회담 때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미국이 안 해, 그러지 않을 거야. 그냥 한꺼번에 다 없애고 우리가 그때부터 해줄게라고 하니까 조금 김정은 위원장에서는 뭐지? 뭐야, 얘들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협상의 기술인 것 같죠. 실제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협상의 기술을 유일하게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건 우리 미사일 쏠 수 있어. 자꾸 그러면 우리 화난다라는 식의 어떻게 보면 애들처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균형점을 빨리 찾아야 된다. 즉 다시 협상으로 대화로 끌어올 수 있는 하나의 이슈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우선은 나 이런 거 할 수 있어. 미국 나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서로 다시 한번 좀 얘기가 나올 때까지 이런 얘기가 이런 남북 경협주들의 다시 한번 주가의 흐름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정도까지 빠지고 만약에 내일 혹시나 빠진다면 이제 옆으로 횡보가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거리는 있다. 즉 단기적인 모멘텀 상실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계속해서 아마도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절대 쳐다도 보지 마 이런 답변을 주실 줄 알았는데 네. 오늘 빠지고 월요일에 만약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긴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지켜볼 포인트가 있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경농, 조비 오늘 급락은 아쉽습니다만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너무 나쁜 것만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좋은 쪽에서 골라봤습니다. 한섬인데요. 한섬 일단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업황 자체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섬은 꾸준하게 브랜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성 고객군이 두터워서 정상가 판매율이 무려 90%나 된다라며 하나금투에서는 한섬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PER 10배로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 적극 매수 시점이다.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섬 저도 나름 열심히 돈 모아서 한 번씩 사는 충성 고객군이거든요. 한섬 브랜드 너무 좋아해요. 네네. 네, 그래서 한섬이 잘 가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외국인 매수도 많이 들어오고. 오늘 이거 오셨나요? 이거 한섬 거인가요? 이거 위에 거 한섬 거. 한섬 거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한섬을 살리고 있는 우리 아나운서님이시다라는 거. 한섬이 근데 오프라인으로 사세요? 온라인으로 사세요? 저는 백화점 가서 사요. 한섬은 온라인 가격이 백화점이랑 뭐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세일을 네. 많이 안 해요. 그러구나. 어찌 됐든 근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의 매출이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섬의 숫자가 잘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님 지난번에도 검색 뭘로 왔냐고 물어봤더니 네이버로 한다고 그랬고요. 옛사람이네요. 옛사람 인증이 점점 되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섬은 정말 좋은 지금 현재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숫자가 아주 잘 나오고 있고 그동안 비용 덩어리였던 여러 해외 브랜드 같은 걸 좀 철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즉 비용은 줄여나가면서 온라인이나 이런 데 매출을 올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차트 보니까 예쁘게 양봉이 내두고 있더라고요. 그럼 즉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이 한 49,000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라인까지는 다시 한번 주가를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만 조금만 괜찮아지면 한섬 다시 한번 고고 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밝은 종목 얘기하니까 저희도 좀 기분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한섬 오늘장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유입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49,000원이라고 얘기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49,000원권까지는 더 기대하면서 접근을 해봐도 괜찮다 의견 주셨습니다. 한섬 좀 기분 좋은 종목으로 꼽아봤고요. 또 하나
오늘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이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샀던 종목, 물론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을 해봤을 때였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저희 애청자분인 스윙어님이 어젠가 그러셨어요. 난 오스템 임플란트에 관심을 둘 거야 이랬는데 오늘 딱 올라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구조적 성장세 진입, 매수 시점이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며 시장 기대를 상회했어요. 미국과 중국 수출이 급증하면서 깜짝 실적을 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올렸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건진 차장님, 중립에서 매수로 올린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이 거기 집중하셔서 내가 깜짝 놀랐다라는 거. 자, 실제로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동안 왜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았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숫자였습니다. 숫자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계속해서 좀 안 좋게 나왔다. 근데 네. 최근 들어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지금 현재 숫자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추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동안 숫자가 안 나왔던 이유는 뭐였냐면 계속해서 투자였습니다. 실제로 오스템 임플란트가 중국 시장에서 지금 현재 MS1인데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다른 덴티움이나 이런 곳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가 있는 애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출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자기가 스스로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MS를 올린다. 즉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아주 좋은 시나리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돌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숫자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작년부터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 1분기 숫자까지 잘 나왔다는 말은 이건 추세적으로 위로 올라가 줄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제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병원이 치과거든요. 맞아요. 그 소리만 들려도 아주 경기를 일으키고 하는데 열심히 우리가 오복이라고 하는 이런 치과가 이빨이 나이가 들면 저희 부모님도 지금 임플란트를 몇 개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지만 나이가 들고 고령화 시대가 되면 당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시장도 정말 밝고 지금 현재 G2 미국과 중국 쪽에서도 잘 팔리고 있답니다. 이 말은 오스템 임플란트는 새로운 영역을 잘하면 써갈 수도 있는 하나의 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전고점이 1차적인 지지선으로 전고점이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마련이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치아 건강은 유전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아버님도 워낙 치아가 안 좋으셔서 임플란트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저도 아마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한섬은 오늘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면서 종목이나 현금을 놓고 봤을 때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대응을 해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김건진 차장님의 전략으로 함께 나눠봤네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